자, 그럼 템플릿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관식 에세이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냐를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관식 에세이라는 게 뭐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서론, 본론, 본론, 결론 이렇게 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주장이 영어를 배우자, 영어를 배우는 건 참 좋은 거다 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고 보죠. 그러면 당연히 설득력 있는 글이라는 것은 글을 다 읽었을 때 누군가가 정말 영어라는 건 배워야 되는 거구나, 배울 필요가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났을 때 굿을 받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두 관식이라는 건 영어를 배우자라는 주제가 서론에 써져 있고요. 바디에는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첫 번째 이유가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했다고 봅시다.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내용은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영어를 배우면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내용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본론을 크게 만들어 볼게요.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이유가 나오면은 이 나머지 내용은 어떤 말로 가득 차야 되냐 이거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시는 분들, 인트로덕션을 보셨다라든지 또는 두 관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게 뭔지를 아실 수가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에세이는 결국은 영어를 배우기 싫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너 영어 배워라. 너 영어 배우면 외국인이랑 친구 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알아야지 나머지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번과 2번을. 1번은 기억하세요. prove it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즉, 제가 지금 한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영어 배우는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뻥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어를 배운다고 외국인 친구 어떻게 사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이 나머지 전체 내용은 논리와 증거와 예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증명해 줬을 때 영어를 배우러 가게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1번 무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번도 있을 수 있어요. 태도가 완전 다른 사람. 뭐냐? 외국인과 친구가 되기 싫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즉, 너 영어 배우면 외국인 친구 사귈 수 있어. 나 외국인이랑 친구가 되기 싫은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바디의 내용은 외국인 친구가 왜 좋은지로 가득 차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을 해줬을 때 더 설득이 많이 될까요? 2번을 해줬을 때 더 설득이 많이 될까요? 그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두 관식 에세이. 감이 좀 잡히고 계십니까? 이쪽으로 와서 보자면은 영어를 배우면 창의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1번은 뭡니까? 영어를 배운다고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이 되니? 이 말을 증명해봐. 예를 주던가 논리를 줘봐.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영어 배워. 영어 배우면 너 창의력이 스티브 잡스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스티브 잡스가 되기 싫은데 난 창의력을 원치 않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는 게, 즉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게 왜 중요한 건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인트로덕션 라이팅 강의에서
fair 에세이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를 해드렸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설명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다. 운 좋으면 설득까지 될 거고. 근데 논리로 허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타픽마다 이유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둘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가장 안전하겠죠. 영어를 배우면 왜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외국인 친구는 인생에서 왜 필요한지까지를 설명을 하면은 논리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가 있을 수 있게 될 거다. 이겁니다. 쫓아오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두 과식 에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복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최초의 학습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봅시다. 템플릿이란 그러면 뭐냐?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두 과식 에세이를 배운 건데 템플릿은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글에 서론에 여러분이 썼습니다. Children should be required to learn music and art. 이랬어요. 아이들은 음악과 예술을 배우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즉 아이들은 음악과 예술을 필수로 배워야 한다는 토픽에 여러분이 동의를 해서 서론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바디의 첫 번째 문장에 Learning music and art helps children to be creative. 뮤직과 아트를 배우는 것은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되게 도와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나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지 설득력이 있냐면 아까 했던 1번과 2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1번은 뭐였죠? 음악과 예술을 배운다고 왜 창의력이 생기냐? 즉, 이 말 자체를 못 믿겠다. 더 쉽게 얘기하면 prove that learning music and art helps children to be creative. 음악과 예술을 배우는 것이 아이들을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라가 1번 내용인 거고 2번은 뭡니까? Why is creativity important? 왜 창의력이라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음악과 예술을 배우는 것이 왜 창의력을 키워주는지를 설명을 하고 2번 왜 창의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쫓아왔습니까? 자, 다음 토픽 잠깐 보겠습니다. Parents should allow their children to watch television. 이랬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TV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한다에 동의를 해서 여러분이 서론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Watching TV helps children to be more creative. TV를 보는 것이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1번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하면서 오세요. 멍 때리지 말고. 이거 논리 구성 여러분 남이 하는 거 보면 쉽지 나중에 때 본인이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조금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따라오세요. 1번은 뭐야? TV를 본다고 어떻게 애들이 창의적이 되니? 뭐야? 2번은 창의력이 왜 중요하니? 이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요거 음악 예술 배운다고 왜 창의적이 되니? 창의력이 왜 중요하니? TV를 본다고 왜 창의적이 되니? 왜 창의력이 중요하니? 자, 템플릿이란 뭐냐? 2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은 창의력이 왜 중요하니? 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왜 중요한지 내용을 여러분이 외워놓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번 설명을 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게 템플릿인 거예요. 요 내용은 외워져 있고 여러분이 1번 이 연결고리를 걸어서 논리를 완성시키는 게 템플릿으로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의 라이팅 강의로 템플릿을 배웠다면 지금 제 강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를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봅시다. 자, 보세요. 요런 국어 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무엇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되도록 도와준다. 오늘날 끝없는 경쟁은 사람들에게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생각을 창안하고 개발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국제화된 경제가 우리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발전된 기술은 경쟁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아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그 결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경쟁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 없이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즉, 요 내용, 여기서부터 요 내용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의 템플릿과 제 템플릿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뭐 난 아니야 뭐 기분 나빠하시는 마세요. 잘하고 계세요.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의 템플릿은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예술을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되도록 도와줍니다 해서 창의력이 왜 중요한지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운이 좋으면 또는 예술처럼 누가 봐도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요 정도로도 굿이 나올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는 있겠으나 불안한 거는 예술을 배운다고 왜 창의적이 될 수 있냐는 설명은 없기 때문에 깐깐한 채점자들에게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허술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고 창의력 이만큼 중요합니다. 쓰면은. 학교 다닌다고 왜 창의적이 돼? 라는 설명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템플릿은 요게 있죠. 무엇을 한다고 왜 사람이 창의적이 될 수 있냐요? 라는 설명을 항상 넣을 거예요. 근데 저걸 넣을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말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토픽에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될 거고요. 템플릿을. 또 논리적으로도 완성도가 있어지겠죠. 자, 아주 단순하게 지금 템플릿이 뭔지를 설명해 드렸고 창의력 템플릿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좀 나와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템플릿들을 꺼내서 보면서 토픽과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강은.